박순자 씨, 지금은 혼자 산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는 아니다. 순자 씨 빌라 아래층엔 아들 네 가족이 산다. 외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그리고 손녀 하나. 빌라는 순자 씨 명이다. 남편이 살아생전 순자 씨 이름으로 해뒀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아들 박민수는 52에 결혼했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순자 씨는 평생 걱정했다. 우리 아들 장가는 갈 수 있을까? 그런데 2년 전 기적처럼 결혼했다. 친척들은 모두 축하했다. 하지만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뭔가 이상했다. 설명할 순 없지만 불편했다. 며느리 이름은 김영희. 42이라고 했다. 그런데 얼굴은 50 넘은 민수보다 더 늙어 보였다. 주름이 깊었다. 머리카락은 푸석했다. 뭐 나이가 중요한가? 착하기만 하면 되지. 순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느리는 예의 발랐다. 처음 만난 날 며느리는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잘생기고 멋진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목소리는 공손하고 싹싹싹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싸늘했다. 결혼 후 영희는 완벽했다. 새벽 5시면 일어났다. 밥을 지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매일 아침 며느리 영희는 위층 순자 시집 문을 두드렸다. 밥상을 들고 올라왔다. 제가 차려드릴게요. 편히 앉아만 계세요. 처음엔 고마웠다. 그런데 매일 순자 씨는 점점 불편해졌다. 부엌에 가려고 하면 영희가 막았다. 어머님, 안 돼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면 같았다. 민수는 행복해 보였다. 엄마, 우리 마누라 정말 살림꾼이지? 아들은 자랑스러워했다. 나 같은 노총각하고 결혼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매일 밥도 해주고 집도 깨끗이 하고. 민수는 영희를 쳐다봤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영희는 수줍게 웃었다. 여보, 당연한 거죠. 그 말투, 그 표정. 순자 씨는 자꾸 뭔가 걸렸다. 그 집엔 딸도 있었다. 영희의 딸, 민수의 의붓딸. 이름은 김지은. 15살. 중학교 3학년. 지은이는 순자 씨를 처음 본 날부터 달랐다. 할머니, 소녀 지은이가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눈은 시커멓게 빛났다. 이 빌라 할머니 거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중에 누가 물려받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 씨는 당황했다. 나중에 아빠한테 물려주겠지? 아빠요? 지은이가 웃었다. 그럼 아빠가 죽으면 나한테 오는 거네요? 지은아, 영희가 급하게 말렸다. 할머니한테 무슨 버릇없는 소리야. 하지만 영희의 눈엔 웃음이 있었다. 진짜 화난 게 아니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중에 이 빌라 나 물려주면 되겠다. 소녀 지은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1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눈빛. 며느리 영희와 똑같았다. 싸늘하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영희가 또 밥상을 들고 올라왔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환한 미소, 공손한 목소리.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았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해.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창문으로 아래층을 내려다봤다. 며느리 영희와 지은이가 베란다에 서 있었다. 둘이 뭔가 속삭이고 있었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순자 씨와 눈이 마주쳤다. 영희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싹했다. 지은이도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도 웃었다. 똑같은 미소였다. 순자 씨는 황급히 커튼을 쳤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예민한 걸까? 며느리가 잘해주는데 괜히 의심하는 걸까? 순자 씨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경고음이 울렸다. 조심해. 조심해야 해.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순자 씨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순자 씨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처음엔 몰랐다. 우연히 은행에 갔다가 발견했다. 어머님, 지난달에 50만 원 인출하셨네요. 은행원이 말했다. 그리고 그저께도 30만 원.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돈 뺀 적 없는데. 은행원이 화면을 보여줬다. 분명 순자 씨 통장이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기억이 없었다. 누가 내 돈을? 그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며느리 영희. 순자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가방을 뒤졌다. 지갑을 열었다. 통장이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통장 속에 낀 메모지가 없어져 있었다. 분명 여기 비밀번호 적어뒀는데. 순자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몰래 봤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돈을 빼갔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밥상을 들고 왔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환한 미소. 순자 씨는 영희를 빤히 쳐다봤다. 영희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순자 씨는 입을 열었다. 영희야, 네, 어머님. 혹시 내 통장 본 적 있니? 순간, 영희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순자 씨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영희는 웃었다. 통장이요? 아니요, 왜요?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완벽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미친 걸까?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확신이 들었다. 영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 손녀 지은이도.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들한테. 아니다. 민수는 영희한테 푹 빠져 있다. 민수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혼자 알아내야 해. 증거를 찾아야 해. 순자 씨는 결심했다. 며느리를 지켜보기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밝혀내기로. 하지만 순자 씨는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며느리와 손녀가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그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것이었다. 아들 민수가 눈에 띄게 변했다. 170cm에 100kg. 통통했던 아들이었다. 엄마, 나 살 좀 빼야 되는데.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빼지 못했다. 먹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민수가 말라가고 있었다. 야위었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얼굴은 누렇게 떴다. 민수야, 괜찮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순자 씨가 물었다. 민수가 입을 열려던 순간 영희가 끼어들었다. 피곤해서 그래요. 그렇지, 여보?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수는 요즘 거의 누워 지냈다. 움직이지 않았다. 밥 먹어요, 여보. 영희가 말하면 일어나서 먹었다. 약 먹어요. 영희가 주면 그대로 삼켰다.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졌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결심했다. 아들한테 보약을 해줘야겠어. 시장에 나가 한약방에서 다려왔다. 민수 좀 챙겨야겠다. 순자 씨는 보온병에 보약을 담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이상하네. 순자 씨는 문을 잡았다. 돌렸다. 열렸다. 문이 열려 있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영희야? 있니?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민수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 씨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다. 코를 찔렀다. 순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다. 부엌에서 콧노래가 들렸다. 영희였다. 어머님, 영희가 휙 돌아봤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다. 눈은 웃지 않았다. 언제 오셨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밝았다.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아, 아니다. 순자 씨는 말을 더듬었다. 잠깐 이것만 주려고 왔어. 보온병을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밥 생각이 없구나. 순자 씨는 황급히 돌아섰다. 현관문을 나와 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방금 그 냄새. 부엌에서 난 그 냄새. 순자 씨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수가 아픈 건 우연일까? 아니면 순자 씨는 생각하기 싫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배웠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사요. 손가락이 서툴렀다. 한참을 헤맸다. 그리고 찾았다. CCTV. 일주일 후 택배가 왔다. 손바닥만 한 카메라였다. 이걸 어떻게 설치하지?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민수와 영희가 외출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올게요. 영희가 말했다. 민수를 부축하고 나갔다. 지은이는 학교에 갔다. 지금이었다. 순자 씨는 열쇠로 아래층 문을 열었다. 옛날에 받아둔 여분의 열쇠였다. 조용히 들어갔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올려다봤다. 냉장고 위. 거기에 카메라를 올려놨다. 살짝 뒤쪽으로. 잘 보이지 않게. 순자 씨는 핸드폰으로 확인했다. 화면에 부엌이 보였다. 성공이었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순자 씨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며칠이 지났다. 순자 씨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다. 영희는 요리를 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평범했다. 내가 괜히 의심한 걸까? 에휴, 그래. 그 착한 애를. 내가 뭐에 씌였던 거겠지.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6시쯤 핸드폰 화면에 영희가 나타났다. 부엌에 서 있었다. 냄비를 저었다. 국이었다. 된장국 같았다. 그리고 영희가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냈다. 작은 병이었다. 흰색 병. 그때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학교에서 온 모양이었다. 엄마, 조금만 넣어요. 너무 티 나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자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영희가 병 뚜껑을 열었다. 냄비에 부었다. 괜찮아. 아마 이제는 맛도 못 느끼는 것 같아. 순자 씨는 숨이 멎었다. 저건. 뭐지? 아들이 먹을 국에 뭔가 탔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내 아들을 죽이려고. 눈물이 났다.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112를 누르려던 순간 멈췄다. 잠깐. 영상 하나로 충분할까? 순자 씨는 생각했다. 며느리는 똑똑했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자백을 받아야 해. 순자 씨는 결심했다. 직접 대면해야 했다. 며느리를 몰아붙여야 했다.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백을 받을까? 순자 씨는 밤새 고민했다. 계획을 세웠다. 위험할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 하지만 해야만 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반드시 해내야 해.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아래층 문을 두드렸다.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영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환한 미소. 하지만 순자 씨는 이제 알았다. 그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영희야, 순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구나. 영희의 미소가 굳었다. 아주 살짝. 무슨 얘기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단호했다. 영희의 얼굴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뭘 아신다는 거죠? 그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순자 씨와 며느리. 두 사람이 마주 섰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날 밤 일단 물러섰다. 아니다. 내가 착각한 것 같구나. 그냥 민수 걱정돼서. 어머님도 참,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다. 자정이 넘었다. 순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왔다. 아래층이 보였다. 불이 꺼져 있었다. 순자 씨는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를 죽였다. 아래층 문 앞에 섰다.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손녀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엄마 할망구가 수상해. 괜찮아. 그 할망구도 곧 조용해질 거야. 순자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우리 계획 차질 없겠지? 그럼, 얼른 이 집 우리 거 되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방 꾸미게. 걱정 마. 우선 멍청한 너네 새아빠 없애고, 그 다음에 할망구 차례야.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을 죽이고나까지 죽일 거야. 순자 씨는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다음 날 새벽 순자 씨는 결심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아침 8시 영희와 손녀 지은이가 나갔다. 어머님, 마트 다녀올게요. 두 사람이 나간 걸 확인했다. 순자 씨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열쇠로 문을 열었다. 민수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가빴다.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다. 손녀 지은이 방으로 갔다. 책상이 보였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나무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을 봤다. 젊은 여자가 있었다. 옆에 남자가 서 있었다. 군복을 입고 있었다. 여자는 며느리 영이었다. 하지만 젊었다. 사진 아래 글씨가 보였다. 축결혼 1990년 여름. 1990년? 지금이 2025년이면 35년 전이잖아. 순자 씨는 계산했다. 영희는 42살이라고 했다. 그럼 1990년엔 7살. 결혼할 나이가 아니었다. 나이를 속였어. 순자 씨의 손이 떨렸다. 영희는 최소 60살은 넘었다. 순자 씨는 안방 서랍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평범한 옷들 뿐.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를 열었다. 락스가 보였다. 5통. 가장 뒤에 있는 락스통. 그 아래 뭔가 있었다. 상자였다. 안에 사진들이 가득했다. 서류도 있었다. 혼인신고서 3장. 이름이 달랐다. 김수연, 최미정, 박선희. 남편들의 사망진단서. 3장. 모두 다른 이름. 순자 씨는 사진을 봤다. 모두 같은 여자였다. 영이었다. 하지만 이름은 달랐다. 신문 스크랩이 눈에 띄었다. 2009년 남편 독살 혐의로 수사받던 아내 실종. 용의자 사진이 있었다. 영이었다. 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연이 사람을 죽였던 거구나.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순자 씨는 뒤를 돌아봤다. 소녀 지은이가 서 있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그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엄마 사생활이에요. 순자 씨는 뒷걸음쳤다. 너희 이게 무슨 짓이냐? 순자 씨가 소리쳤다. 할머니, 엄마는 나 지키는 거예요. 나 잘 살게 해주려고요. 이번 아빠는 너무 착하니까. 엄마가 조금 더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장례 치렀어요. 순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영이었다. 두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CCTV 설치하셨죠?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난주 아들에게 보약을 가져다 줬을 때 식탁 위에 락스통이 있었다. 애야, 식탁에 왜 락스통이 있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요리하다 보니 싱크대가 너무 더러워요. 요리 끝나고 청소하려고 막 가져다 놨어요.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요. 아, 그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너무 늦었다. 아들은 이미 병들었다. 자신도 위험했다. 어머니, 이제 아셔버렸네요. 위협적이었다. 순자 씨는 뒤로 물러섰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순간 소녀 지은이가 문을 닫았다. 할머니, 그러면 우리 셋 다 망해요. 순자 씨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아침에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이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신고했다. 영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분노, 당황, 공포,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늙은 여우부터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데 영희가 식탁으로 달려갔다. 칼을 움켜쥐었다. 순자 씨에게 달려들었다. 순자 씨는 맨손으로 막았다. 칼날을 잡았다. 피가 흘렀다. 손바닥이 뜨겁고 아팠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둘은 몸싸움했다. 76살인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칼이 땅에 떨어졌다. 쨍그랑. 순자 씨는 그 틈에 뛰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영희의 비명. 울분 섞인 소리. 순자 씨는 계속 뛰었다. 거리로 나왔다. 차가 왔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순자 씨는 주저앉았다. 경찰들이 뛰어갔다. 빌라 안으로. 순자 씨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며칠 후. 순자 씨는 병원에 있었다. 경찰이 찾아왔다. 어머님, 김영희 씨는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손녀는요? 소년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미성년자라. 아드님은 중독 후유증으로 입원 중입니다. 하지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민수의 병실에 있었다. 민수는 창백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숨쉬고 있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내 아들 살려준 건 하늘이야. 사람이 아무리 가면을 써도 속에 품은 마음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고, 악은 결국 제 얼굴로 드러나는 법이지.